하루 일찍 대형 유튜버가 싹 쓸어간 부산 모빌리티 쇼. 나 같은 중소 유튜버는 무엇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안녕하세요. 전기차의 진심인 이볼루션입니다. 오늘은 이번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첫 공개한 따끈따끈한 현대자동차의 신차 캐스퍼 일렉트릭과 기아의 EV3 롱레인지를 직접 시승해보며 성능과 제연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당연히 EV3가 캐스퍼 일렉트릭보다 윗급인 것은 알고 있지만 어제 대형 유튜버님들이 캐스퍼 일렉트릭 뒷공간이 소나타급이다, 엄청 넓다 해서 과연 이게 진실인지 알아보고 완벽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으로요. 제가 가지고 온 줄자를 통해서 상세하게 측정을 해볼 테니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캐스퍼 전면부. 이번 캐스퍼 일렉트릭의 외관은 기존 내연기관 모델이 어떻게 하면 전기차 모델로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지 끊임없는 고심 끝에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기존 모델의 헤드라이트와 주간 주행 등을 비교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내연기관 모델이 조금은 평범하다고 볼 수 있는 헤드라이트에 비해 이번 전동화 모델은 아이오닉5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사각형 픽셀형 LED 라이트 7개를 나열해 이건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시리즈 중 하나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소 난잡해 보였던 주간 주행등 또한 DRL 면발광 램프를 적용시킨 심플하면서도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래쪽 범퍼를 보면 이 차가 기존의 캐스퍼보다 큰 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좀 더 볼륨감 있는 범퍼를 채택하면서 나 내연기관보다 230mm 길어졌어, 경차 아니야 라는 것을 말하는 듯 합니다. EV3 전면부. 이번엔 EV3 전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아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EV9의 동생답게 동일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트를 채택했습니다. EV3 헤드라이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기본 모델에는 3개의 LED 라이트가 들어가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차량은 어스 등급입니다. 저는 솔직히 기본 등급의 LED 라이트가 큼직하고 심플해 보여서 이쁜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번 상하이 모터쇼에서 봤던 EV5는 전면부가 EV9처럼 직각으로 떨어져 볼륨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EV5를 봐서 그런지 그보다는 조금 유선형으로 깎여있는 전면부가 EV5보다 작은 차라는 것을 내포하는 듯 합니다. 캐스퍼 후면부. 캐스퍼 후면부 또한 기존보다 잘 정돈이 된 느낌입니다. 기존의 모델이 뭔가 불규칙해 보인 듯 했던 후미등 디자인에서 정사각형 DRL 픽셀들이 두 줄로 균일하게 나열되어 있는 모습은 더욱 깔끔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아래 범퍼 또한 기존 모델 대비 볼륨감이 있어 묵직한 느낌을 주네요. EV3 후면부. EV3의 후면부입니다. 저는 이 떨어지는 라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래로 갈수록 묵직해지는 이 느낌 참 든든합니다. 그 라인을 따라 만든 후미등 또한 EV9을 많이 닮았는데요.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이 톡 튀어나온 빵댕이. 뭔가 견고하고 예전의 투싼의 빵댕이와 매우 비슷해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씩씩한 느낌을 줍니다. 캐스퍼 앞좌석. 자, 이제 캐스퍼 앞좌석을 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3가지로 짚어볼 수 있죠. 첫 번째는 3포크 핸들입니다. 기존의 2포크 핸들에 비해 조금은 더 견고해진 듯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대기아가 한동안 EV6, 캐스퍼, 제네시스 GV70 등 2포크 핸들을 많이 밀었었지만 이제는 3포크로 다 바뀌는 추세이죠. 두 번째는 기어봉의 위치입니다. 기어봉이 스틱형에서 핸들 뒤로 들어가면서 그 자리에 수납장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현대기아는 실내 잘 뽑기로 유명한데 이런 곳에서 그 능력을 볼 수 있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 10.25인치 디스플레이인데요. 제가 기존 8인치에 좌우로 찌부된 듯한 디스플레이를 보고 아니 비율이 왜 이래 했었는데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좌우로 널찍하게 훨씬 보기 좋고 균형이 잘 잡힌 모습입니다. EV3 앞좌석. 확실히 캐스퍼보다는 넓군요. 실내 와보니 캐스퍼 일렉트릭보다 확실히 윗등급인 차량임을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12.5인치의 넓은 디스플레이가 디지털 클러스터와 이어져 EV 시리즈의 한 녀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기어는 캐스퍼 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핸들 뒤로 숨어 있고 그 덕분에 훨씬 깔끔한 인테리어를 뽑을 수 있었네요. 공조 시스템 또한 EV9과 동일하게 햅틱 같은 버튼을 사용했는데요. 직관적인 물리 버튼이 있어도 디자인 잘 뽑을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보인 부분이었습니다. 핸들은 2포크 핸들이며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아래에 있어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플로팅 타입 센터 터널에 슬라이딩이 가능한 암레스트가 재미난 요소로 보입니다. 음료를 놓을 수 있는 위치가 다소 아래에 숨어 있는 듯한데 과연 실용적일지
너무 심플하게 인테리어 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는지 싶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마감이나 디테일이 캐스퍼 일렉트릭에 비해 넘쳐났습니다. 캐스퍼 뒷좌석, 다들 캐스퍼 뒷좌석 레그룸에 놀라서 그런지 매우 기대가 되는데요. 실제로 앉아보니 레그룸이 정말 여유로웠습니다. 제 신장이 대한민국 평균 173cm인데 앉았을 때 무릎부터 앞좌석까지의 거리가 20cm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이름을 캐스퍼가 아니라 그랜드 캐스퍼 정도로 이름을 바꿔야 납득이 될 수준이죠. 앉았을 때 머리와 천장의 여유는 약 13cm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차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캐스퍼가 오히려 좋은 게 앞좌석 폴딩까지 평탄하게 눕혀지기 때문에 무려 220cm로 최홍만 또한 차박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EV3 뒷좌석, EV3 또한 소형 SUV치고 뒷좌석 크기를 잘 뽑았습니다. 제가 앉았을 때 무릎과 앞좌석 간격이 약 13cm 정도 나왔죠. 정말 놀라웠던 것은 캐스퍼의 레그룸 여유가 7cm 더 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앉았을 때 머리와 천장의 여유는 약 10cm 정도 여유가 있었죠. 기존 코나 일렉트릭과 비슷한 수준의 실내 크기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산 모빌리티 쇼 캐스퍼와 EV3 비교를 해봤는데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캐스퍼의 실내 공간 크기였습니다. 기존의 캐스퍼와 비교하면 안 될 정도로 매우 큰 실내 공간은 어떤 면에서는 EV3보다 더 여유로울 정도로 현대가 신경을 많이 쓴 듯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차라리 캐스퍼 말고 그랜드 캐스퍼 정도로 이름을 바꿔보지라는 가벼운 생각. 기아의 EV3 또한 현대 기아의 첫 EGMP 플랫폼 기반의 소형 SUV만큼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널찍한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재미난 요소들로 가득 찬 모델이었습니다. 이볼루션 팀도 이번에 EV3를 계약했는데요. 나오면 시승기 컨텐츠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차별화를 두려고 노력을 했는데 유익하게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유익한 컨텐츠로 또 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전기차의 진심인 이볼루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차의 진심인 이볼루션입니다. 드디어 저희 회사차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EV3인데요. EV3 중에서도 어스트림이죠. 거기에서 모니터링 팩까지 추가된 회사차가 드디어 나왔는데 저희 유튜브 컨텐츠에서 엄청 많이 다뤘죠. 드디어 실물을 구경을 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에서 전기차 차주분들 모셔봤는데 그분들과 함께 얼마나 잘 나왔는지 그리고 기존의 차들과 어떻게 다른지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차량을 운영하고 계시죠? 폭스바겐 ID4를 폭스바겐 이번에 대란이 났던 차. 네네네 맞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 차와 이 차 딱 보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요? 사실 ID4가 옵션이 좀 안 좋거든요. 거의 아, 깡통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통풍 시트도 없어요. 여름에는 이거 에어컨을 빵빵 틀어야 좀 시원하거든요. 그렇구나.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를 어떤 차 운영하고 계시죠? 저는 아이오닉 5 운영하고 있는 김은태 과장이라고 합니다. 아이오닉 5와 EV3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인지 오늘 냉철한 비판 한번. 타봤는데 아이오닉 5의 약간 미니 버전이 아닌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비닐 뜯기 첫 전기밥 주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비닐을 다 뜯게 되었는데, 자, 지금부터는 품평회를 하기 전에 EV시스 기계가 마침 뒤에 있더라고요. 충전 솔루션 회사니까 EV시스 기계로 첫 밥을 주면서 품평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되죠? 자, 지금 30kW 중속 충전기에 물렸는데 27.4kW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거 얼굴 공개? 아니. EV3 보셨는데 좀 전면부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이고요. 코나 EV가 좀 연상이 되는데 곡선을 꺾어서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앞에는 프렁크는 있어요? 트렁크 있어요. 트렁크 한번- 프렁크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네. ID4가 폭스바겐 치고는 뭔가 네. 조금씩 아쉬운 그런 옵션들이 있네요. 네, 깡통이야. 옵션이 없어요. 이 정도. 오, 마트 장보긴 좋네요. 아, 그죠? 풋살화 그 정도 용도는 괜찮다. 하지만 헬창들에게 그 장비에는 부족하다. 예를 들면 이제 리스트 벨트라든지 아, 리프팅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우리 헬창들에게는 안 된다. 해창이시잖아요, 그죠? 아니 수술해가지고요. 네네. 팔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단단해. 근육이 엄청 제가 좋네. 과장님이랑 호텔을 한번 둘이서 단둘이 가봤잖아요. 좋았다면서요. 여기 휴대용 충전기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쵸. 휴대용 충전기 어떤 거 사용하세요? 전 이볼루션. 역시 듀오시다죠? 역시 듀오시다. 듀오시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듀오시다. 충전기 어떻게 딱 들어갈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들어갔네요. 아, 그래요?
거기 조금 공간이 남는데 네. 거기다가는 V2에 아 V2까지 듀오시다 V2에 도망가시네. 이렇게 하면 딱이다. 네, 그러니까 아, 정리하자면은 좋다. 예, 예. 듀오시다 그 휴대용 충전기에다가 그 위에 살짝 남는 공간은 오. V2에를 깔아준다. 너무 좋다. 거기서 조금 더 남으면은 풋살아줍니다. 아 풋사라까지 네네. 그 정도면은 아, 뭐 깔끔하죠. 좋습니다. 이 정도 프렁크 한번 찾아봤고 어떻게 ID4 오너님께서는 프렁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그래도 기본 한 번 이상 마트 가는 입장에서 프렁크가 있으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아 그렇죠. 프렁크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욕심을 조금 부리자면 전동이 아니야. 전동화 시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동이면 진짜 프렁크의 역할이 더 엄청 높아질 것 같은데 그것이 조금은 아쉽다. 굉장히 아쉽다. 헬창에게서도 좀 그런가요? 헬창은 또 이런 거 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기구를 네. 드는 건 좋아하지만 네. 이런 자동차라든지 보통의 이런 거는 들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데까지 나와서 데드리프트 하고 싶지 않아요. 아 굳이 하고 싶지 않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프렁크였고요. 자 이렇게 프렁크까지 봤고 휠 디자인 한번 볼까요? 오. 휠 디자인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근데 제가 이 휠에서 지금 마음에 드는 걸 한 걸 찾았어요. 어 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맘에 요게 포인트. 이거 뭐죠 이거 근데? 이거는 그냥 스티커인데? 새 거라고? 아 너무 이거 신체 안 뽑은지. 컷하는. 자 그 다음에는 앞좌석을 한번 볼 건데 두 분이 ID4랑 그리고 아이오닉 오너시잖아요. 그냥 분명 작을 거란 말이죠. 전 그게 느껴지시는지 한 번씩 좀 앉아 보실게요. 먼저 ID4 오너님께서 딱 앉았을 때 어떤 느낌? 살짝 좀 ID4보다는 내부 공간이 좀 좁아요. 아 확실히 좁다. 네. 이 부분은 ID4보다 못한 거, 요 부분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ID4도 깡통이라서 소재는 보통이거든요. 그래도 확실히 패브릭 같은 포인트로 준 게 좀 강약 조절이 된 느낌이구나. 가장 눈에 띄는 게 뭔 것 같으세요? 일단 이런 실물 버튼들이 많아갖고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고속도로에서 한 번에 해야 될 걸 모니터라면 한 번, 두 번 터치해야 되거든요. 아, 그쵸. EV3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아 그럼 ID4는 실물 버튼, 물리 버튼이 없는 건가요? 있긴 하는데 적어요. 아 네, 확실히 네. 좀 덜 직관적이구나. 네네네. 딱 내렸을 때 ID4는 내리는 순간 시동이 꺼지거든요. 오 네. 그리고 앉으면 내가 내비를 다시 또 검색해서 그거를 찾아서 가야 되거든요. 아.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ID4가 그게 제일 아쉽거든요, 사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현대차 얼마 전에 올렸잖아요. 네. 사용자 편의성이 엄청 좀 떨어진다 기아보다.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에어컨 넣어보면 30분 꺼지거든요, ID4는. 어? 30분 후에는 꺼져요. 그게. 왜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갖고. 그래서 다시 아. 버튼을 눌려야. 그래서 캠핑하기에도 그게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러네. 네. 30분마다 알람 맞춰놓고 켜야 되는 거잖아. 네. 그거는 조금 아쉬운데 너무. 네네네. 그 많이 아쉽네요. 그렇지. 죄송한데 지금 전기차 오너님들 컨텐츠도 네. 무슨 차 연료가 어떻게 되시죠? K3입니다. 많이 아쉽네요. 네, 좋습니다. K3는 그렇게 꺼지진 않아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아 K3보다 못한 ID4다. 그렇죠. 아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아이오닉 오너님 딱 들어갔을 때 느낌 첫 느낌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작다고 느껴지진 않고요. 이런 디스플레이나 이런 네네. 인포테인먼트는 아이오닉 5하고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시트는 더 푹신푹신한 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이오닉 5보다는 더 푹신푹신하고요. 아 이거 어때요? 머리 부분 극찬이 많거든요 이게. 확실히 네. 푹신푹신하고 뒤로 들어가는 느낌이 더 좋네요. 그죠? 그리고 아이오닉은 더 편하고, 이러지 않죠? 네, 이렇지 않습니다. 아이오닉 5가 좀 더 공간에 있는 느낌이고요. 이 시트에 앉았을 때 뭐 크게 뭐 작다거나 이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어떻게 K3 오너님 한번 뭐 앉아 보셔야죠 그래도. 아 그래도 짧게 갑니다. 네, 짧게 첫 느낌 가시죠. 첫 어우. 느낌 어때요? 시트가 좀 몸을 좀 잘 잡아주는데 네. 좀 작은 느낌이 좀 들어요. 오 K3보다 작다. 예, 오히려. 그래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표정 이걸 담아 입까지 괜찮. 어느 정도로 넓은 것이냐, 이거 탈 수 있는 것이냐, 소형차인데 못 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건 K3 오너님부터 뒷자리를 한번 딱 앉아 보시죠. 어떠신 것 같아요? 편한데요. 네. 약간 요게 조금 좁다. 무릎 공간이. 예. 근데 그런 거 치고 무릎 공간이 많이 남는데 키가 몇이시죠? 키가 죄송한데 이거 무릎 공간이 많이 남는데? 키가 김병만보단 큽니다. 아 그렇군요. 김병만보단 크고 170보단 아래고. 그거는 좀 편집 머리 여유 있고요. 전반적인 색감 좋습니다. 굉장히 바닥도 깔끔한 것 같고 괜찮아요. 그래도 뭐 부족함은 없다. 예. 요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왜요?
못생겼어요. 아 이게 눈이고 입인데 이게- 못생겼다. 그렇죠. 이게 눈이고 아, 이게 눈이고 이게 이제 머리인데 머리가 너무 짧다. 스포츠 머리. 오 진짜 그러네. 근데 내가 먹을 딱 보는 순간 짜증이 나는데 보는 순간 무슨 뭐야 도라루방이야 뭐야 이런 느낌 딱 나는 거야 이게. 느낌이 좋지 않아요. 진짜 도라브로방. 네, 그래서 내가 이게 이쁘지가 않다. 괜히 나온 게 아니라. 괜찮은데. 네, 머리라도 조금 이쁘게 했으면 색깔이라도 조금 달렸으면 아 좋았을 텐데. 그러네. 그거 좀 아쉽다. 그래서 뭔가를 사서 여기다 좀 스티커라도 좀 붙여놓으면 네 스티커 이쁜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거 좀 붙여놓으면은 좀 괜찮겠다. 아, 좋네요. 이거 참 내 생각이 마음에 안 드네. EV3는 돌하르방 에디션이다. 뭐 그렇죠. 이런 느낌이죠. 네. 자 그래도 편의성을 좀 이런 것들 C 이거 타입을 뭐예요? 여기다 C 타입 C 타입 이런 게 괜찮죠. 요런 거는 좀 좋네요. 괜찮죠 이거는 좋은데 솔직히. 중요한 게 불이 들어오느냐. 아 불이 안 이걸 들어올 것 테스트해봐야 같아요. 되는데 불이 네. 들어오면은 100점. 아 오케이. 안 들어오면은 32점. 근데 어차피 휴대폰에 꽂으면 다 불 들어오는지 알 수 있지 않아요? 아 그래도 그게 좀 다르죠. 아 그래요? 예, 여기에 또 불이 들어오는 거랑 그런 디테일이 좀 다릅니다. 그렇구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예요? 아, 이거 걸려. 이것도 걸려. 좀 그리고 아, 되게 고급스럽다? 좋아요. 예, 아, 괜찮죠? 예, 예, 이건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서 이걸 어디다 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죠? 원래 이런 재질들이 네. 포근한 느낌을 좀 주는 게 있거든요. 아, 카페트 네네. 같이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아.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아, 너무 좀 변태같이 여시는 것 같은데? 또 운동이 됩니다. 아, 여기서 굳이 운동 안 한다면서 왜 또 갑자기 그래? 좀 운동이 됩니다. 이런 데까지 나와서 데드리프트 하고 싶지 않아요. 아. 운동이 되기 때문에 힘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손에서 이제 꺼내서 뭐 괜찮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분량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셨어요. 그래서 아이디포님이랑 그리고 아이오닉님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뒷자리에 한번 앉아보시죠. 아이디포보다는 좀 공간감은 어떤 것 같아요? 건강함은 일단 ID4보다는 여기 좀 짧아요. 제가 178이거든요. 네. ID4 앉았을 때는 그래도 여기 좀 더 넉넉한데 지금 봐서는 요만큼 공간이 여유가 있거든요. 네. 그럼 K3님 네, 앞에서 본인의 포지션에 맞게 앞좌석을 좀 딱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네, 조금 늘어났어요. 아. 그래도 ID4보다는 좀 좁다. 그리고 여기 도라르방 에디션. 그 ID4는 여기 각자 온도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게 아. 살짝 아쉬워요. 네, 아 네. 온도 조절이 뒤에는 안 되는군요. 네, 요거는. 네, 네. 아이오닉은 이 뒷 조절할 때 가능한가요? 사실 제가 뒷좌석에 많이 안 타봐서 아,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운전기사 혹시 포지션이시세요? 네 맞습니다. 아, 기사로 하고 있고요. 아 기사로 근무하시고 계시고. 그 다리 네. 시트 앞에 이제 간격은 네네. 아이오닉 5하고 크게 뭐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오, 그래요? 되게 생각보다 여유 있는 편이고요. 네네. 당연히 차가 이게 작은 차라서 네. 이런 폭이나 이런 거는 좁겠지만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뒤에가 이게 리클라이닝이 돼요. 원래 이 위치였다가 제가 최대한 뒤로 당겨 볼게요. 이 정도까지. 장거리 할 들고. 때는 뒤에서 한잠 자도 되겠네요. 그렇죠. 괜찮죠. 각도가 다르네요 일반 차랑. 네, 많이 눕혀지죠. 네. ID4에는 이런 거 없어요. 확실히 이게 EV3보다 ID4가 좀 옵션들이 좀 부족하네요, 그죠? 아이오닉 오너님은 이 도라르방 에디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디자인이 조금 이런 주황색이 네. 좀 이게 어울리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트렁크 한번 다 같이 품평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동이에요, 그래도. 괜찮죠? 좋습니다. K3 이런 거 자동 되나요? 안 되죠. 아, 그죠. 매뉴얼입니다. 그죠. 트렁크 어떤 거 같나요? 무난한 것 같습니다. 네, 작지는 않아요. 예. 본인의 차들보다는 좀 어떤 느낌이다? 생각보다 여기 작죠? 열어보고 놀랐는데 네. 밑에 열어보면 공간이 되게 깊더라고요. 넓네요. 이 정도 어때요? 만족스럽고 말씀하신 휴대용 충전기를 앞에 놓는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 놓는 것도 네.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여름철에는 저쪽 온도가 외부 온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온도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실내에 넣으면 좀 더 낮은 온도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원래 그런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온도를 낮춰주는 게 좋긴 합니다. 공간이 이만하면 아주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이 각도에서 네. 한번 좀 도라르방을 한번 찍어봐줬으면 좋겠어요. 계속 돌아. 무섭다. 약간 무섭다. 이렇게 보니까 프랑켄슈타인 같아요. 프랑켄슈타인. 도라르방 에디션. 야, 이런 무서워요. 이런 시각은 또 처음이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저게 좀 걸리네 저거. 자, 이렇게 저희가 품평회를 하는 동안 충전이 50%까지 됐습니다. 중속 충전기 30kWh에도 불구하고 34%에서 50%, 한 15% 정도 충전이 됐는데 살펴봤는데 좀 EV3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다. 아, 그 이유는 묻지 마십시오. 왜요? 느껴지는 게
근데 아니 되게 중요해요. 예. 예, 차라는 것이 내가 딱 앉았을 때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점 하나. 마음에 드는 점보다 마음에 들지 않은 점을 좀 말씀드리면 그건 알 것 같은데. 아시죠? 네. 그거 빼고는 없다. ID4 차주님께서 EV3 한 번씩 돌아보셨는데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전반적으로는 디자인도 깔끔하고 가격 대비에 아주 괜찮은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오닉. 확실히 아이오닉 5보다는 실내 공간감은 작지만 떠나서 충분히 디자인도 이쁘고 마음에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전기차의 진심인 이볼루션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차의 진심인 이볼루션이고요. 제가 이렇게 약간 얼굴을 살짝만 오픈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면 첫 컨텐츠이기 때문에 좀 부끄러워요, 제가. 그죠? 괜찮습니다. 네, 인정을 하시나요? 아니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저번에 이제 K3자로 그렇죠. 한번 그 유튜브계에 획을 그었다 네, 할 수 있는 심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그 K3 부장님, 그렇죠. K3 부장님으로 알려졌어요. 또 과장인데. 그러면 그죠? 이참에 그냥 진급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저희가 지금 어디를 가는 중이죠? 워크샵 가고 있죠? 추계 워크샵이죠. 네. 네, 그래서 저희 가을추 오디오가 겹치네요. 비는 거보다 훨씬 나아요. 예, 지금 잠깐 날씨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도 많이 오고 정말 날씨 좋네요. 예, 워크샵 가기 딱 좋은 날씨죠. 아, 죽기도 딱 좋은 날씨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평으로 파이팅 해보자 또. 오. 네, 열심히 또 해보자. 어허. 지금 어떤 차로 가고 있냐? 바로 얼마 전에 K3 잔님께서 인터뷰를 해주신 EV3입니다. 두둥. EV3. This is EV3. Yes, EV3. It's very nice. 네,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장거리는 가평이 처음이죠. 55.5km가 뜹니다. 보이시죠? 이럴 때 이제 카메라 한 번씩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 띠딘. 네, 띠딘. 그래서 55.2km가 뜨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487km입니다. 두둔. 이제 잘하시네. 네, 보이시죠? 487km인데 55.2km 남았으면 자 뒤에 계시는 임 과장님 계시죠? 네. 도착하면 몇 킬로 정도 남아 있을까요? 수리 영역인가요? 맞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저게 연산 영역이죠? 400 초반. 400 초반은 좀 심각한데?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이볼루션 커넥터라든지 아니면 파워모듈 필요하시면 저희 임 과장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번호는 지금 요 화면 밑으로 나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개인 번호 괜찮죠? 487 빼기 55는 432km. 와, 이까지였나요? 아니 저 문돌입니다. 문돌. 아, 예, 알겠습니다. 문성하고요. 딱 도착을 하면 433km가 될 것인가? 뻥전빈가? 이 현대 기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돌하르방 에디션으로 대박을 쳤었는데 네. 신과장님 좀 어떠신가요? 앞에 실내를 한번 가시면서 살짝 인터뷰 해주시죠. 그리고 깔끔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패브릭 재질. 네, 여기 왠지 음악이 나올 것 같은 옛날 전축 아시죠? 전축? 아시죠? 예, 전축 느낌입니다. 전축은 역시 아남전자. 예. 안남전자는 뭐죠? 아남전자 전축 유명했죠. 아시는 분은 아세요. 어쨌든 이 패브릭에서 스피커가 나올 것 같지만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세요? 예, 그러세요?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좀 노력은 했다. 그냥 플라스틱보다 낫잖아. 그죠? 깔끔하죠. 네, 그래서 이런 디테일 좋고. 따뜻한 느낌. 임 과장님, 네. 그 주행 질감 좀 어떻습니까? 주행감. 솔직히 지금 그냥 편안하게 가고 있어요. 무난하게. 과자 좀 먹어도 되죠? 아유, 과자 이거 부스럽다는 소리. 과자 한번 찍어주세요. 맞아요. 예, 닭다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좋습니다. 건데. 좋습니다. 이게 칼로리 폭탄이에요. 아시죠? 이미 이렇게 산 거. 죄송한데 지금 질문이 아. 주행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어. EV3가 전기차가 특성상 처음 많이 겪는 분들이 택시로 많이 겪으세요. 그래서 멀미가 엄청 심하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전기차 오늘 아니시잖아요, 그죠, 임 과장님? 네, 그쵸. 딱 타보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제가 예민하지가 않아요, 원래. 그래서 사실 조금 안 좋은 대상이긴 한데 저는 아주 편하게 가고 있습니다. 괜찮다. 네, 좋아요. 어때요? 본인의 하이브리드 차랑 지금 이거랑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아니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괜찮아요? 오히려 이것도 되게 조용하고 승차감 좋아요. 지금 이 정도까지 하고 운전하다가 또 네. 특이사항이 있으면 55km나 남았으니까 콘텐츠를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부터 닭다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닭다리 가시죠. 출발! 닭다리 먹고 삐약. A few moments later. 너무 막힌다, 길이. 아니, 지금 운전을 몇 시간 한 거죠? 13시간 정도 했나요? 아니,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엔 한 1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10km밖에 못 갔어요. 이 정도로 지금 한강 쪽으로 달려가서 각평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막힙니다. 앞에 한번 보여주시죠. 짜자잔.
자, 그런데 제가 원래 옛날에 내연기관 탈 때에는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죠. 이 기능이 조금은 좀 아쉬웠었어요. 근데 지금 저 아예 발 떼고 있거든요. 보여주시죠. 짜자잔. 발 떼고 있어요. 그런데도 앞발 한번 보여주시죠. 알아서 멈춰줘요.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했을 때 이 차간 간격이라든지 그리고 급정거할 때 속도를 줄여줄 때 있어서 부드럽게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호. 그래서 오늘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확실히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차간 간격은 물론이고 차선 이탈 보조 방지도 되게 괜찮다. 속도 줄어드는 느낌 어떠세요? 자연스럽습니다. 괜찮죠? 갑자기 확 서는 느낌은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뭔가 조금 줄어들거든요? 이 느낌. 이게 지금 발을 떼고 있는데 이게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와우, 이거 it's amazing. K3자님, 네. K3 됩니까 이거? 그대로 꼬라박죠. 그대로 꼬라박고 도우면 끝장납니다. 이 크루즈 컨트롤 정말 자연스럽고 차라리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차선 이탈 보조 장치 있잖아요. 이게 원래 그 전에 페이스리프트 전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들을 무조건 계속 잡고 있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조금만 떼고 있으면 경보음이 울리죠. 이것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경보음 울려요. 근데 그 전에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흔들어 줬어야 됐어요, 살짝. 그래야지 인식을 했었는데 손을 대면 흔들지 않아도 인식을 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게 되게 편하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해서 엄청 막히다가 이제 뻥뻥 뚫렸습니다. 앞에 보여주시죠. What a nice guy. 지금도 페달을 하나도 안 밟고 있어요. Oh my god. 네, 페달 없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만 가고 있는데 이렇게 운전하다 보니까 되게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What is it? 저희 K3자님, 네. 출발할 때 주행 가는 거리 기억나세요? 한 480? 그렇죠? 한 얼마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488km였단 말이죠. 488. 그래서 우리가 도착을 하게 되면 55km 정도 가니까 433km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몇 킬로 남았냐면 11km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 440km대가 남아야 되는데 보여주시죠. 주행 가는 거리 481km 남았습니다. 와우. 기아 애들이 너무 좀 연비 계산을 못했던가 아니면 내가 연비 운전을 너무 잘했던가 보수적으로 잡았거나. 네, 우리 셋 중 하나인데 줄어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다. 그렇죠? 그렇죠. 10km 남았으면 20km 빼면 471km면 도착한다라는 거니까 원래는 50km 줄어야 될 것이 18km, 17km 정도밖에 줄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연비 운전을 하게 되면 이 공인 연비가 501km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501km보다는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요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뭐가 이렇게 많이 묻어 있어요. 대체 뭔가? 이게 무엇이냐? 정말 이거 닭다리. 닭다리 이거 농심 이거 상 줘야 됩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고 이거 미치겠어요. 이거 닭다리 이거 몇 봉지 샀죠, 과장님? 2봉지인데 너무 아쉽네. 아이고. 저번 주에는 저거 제 것만 2봉지 산 건데. 그래요?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가평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무슨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처음에는 힘드시죠? I'm so tired. 영어 컷을 계속 하실 거예요? 넵. 여튼 1시간 20분 걸릴 거리를 한 2시간 정도 걸렸는데 공인 연비가 5.1km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연비 운전을 했냐 보시죠. 무려 6.6. 처음에는 488km가 찍혔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도착해서 보니까 몇 킬로가 찍혔냐? 480이 찍혔어요. 이야. 아니 무슨 연비 운전을 하니까 488에서 480이면 주행 가는 거리가 8km만 썼는데 실제로 온 거리는 55km란 말이죠. 확실히 이것을 보면 이번 EV3 전비 하나만큼은 끝내주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름의 장거리를 뛰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굉장히 좋다. 앞뒤 간격 잘 맞춰주고 그리고 멈출 때에도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서서히 밟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진짜 쓰는 거 맞나? 라는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확실히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밟아주니까 운전감의 피로감도 훨씬 더 덜하고 대신에 좀 졸릴 수도 있다 라는 단점 하나. 그거 말고는 되게 만족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안한 운행이었고요. 네. 너무 좀 조용하니까 조금 지루한 맛이 있다. 근데 이건 호불호가 갈릴 것 같고 절대 다수는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하는 맛을 좀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심심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러면 본인이 타는 K3와 EV3 같은 3 형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교를 살짝 해주시겠어요? 운전하는 맛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K3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아, 어떤 면에서? 부드러움보다는 좀 거친 투박한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 운전하는 재미는 K3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옆에 동승하거나 아니면 같이 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 필요 없거든요. 무조건 그 사람들은 편안해야 됩니다. 네. 그랬을 때는 동승자의 입장에서는 확실히 이게 낫다. 자, 그러면 계속 상석에 계셨었던 우리 임 과장님 좀 어떠셨습니까? 근데 원래 뒤에 타면은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마음에 들었던 게 제가 엑셀 밟을 때 나는 소리가 있어요. 속도가 나면서 그 배터리에서 나는 그 소리가 있는데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거친 운전 그러니까 운전하는 맛 이런 걸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아주 조용하고 아주 안정감 있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아,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EV3 55km 주행기 영등포에서 가평까지 행전을 해봤는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기차의 진심인 이볼루션이었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차의 진심인 이볼루션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전기차가 뒤에 엄청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볼루션의 전기차들, 이렇게 저희가 전기차의 진심이라는 거 이제 실제로 보여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할 것이냐, 바로 아이오닉 5와 EV3 이 두 대를 전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에 나와주실 분들은요 목소리만 나올 건데 여러분 회사 유튜브니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건재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텐션 올리고 있습니다. 머리 아파. 찍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K3, 자 K3 부장님이십니다. 텐션 좋아, 텐션 좋아. 네, 어떤 차량 타고 계시죠? K3. K3죠. 예, K3man. 자, K3가 오늘 아이오닉 5와 EV3 이렇게 타보실 건데 좀 어떻게 기대되는 점? 일단 전기차를 운행을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첫 경험입니다. 이 아이오닉 5에서 외관으로 딱 봤을 때 좀 네. 어떤 점이 마음에 드시는데?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네. 사이버 펑키하다. 그러면 아이오닉 5가 이게 몇 년부터 탄 거죠? 요게 결혼했을 때부터 탔거든요. 네. 그걸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신가요?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 차는 4년 정도 됐고, 네. 그리고 이 차는 막 갓 나온 신상인데, 오늘은 아이오닉 5 오너님께서 EV3 어떤 느낌이다, 뭐 살짝 운전도 해보고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차가 그래도 옵션들이 꽤 많이 들어간 차예요. 네, 아이오닉 5 제가 알기로는 익스클루시브 버전인데 서라운드도 있나요? 없습니다. 요거는 없고 그냥 후방 카메라는 나오는데 크게 불편함 못 느끼고 있어요. 과장님 그 운전병 출신 아니십니까? 정말? 어디? 제가 군대에서 2돈 반을 몰았어요. 오. 2.5톤. 뒤에 이제 병력도 한 20명 정도 태우고. Don't even worry about it. 그 우리 박 대리님은 지금 키가 어떻게 되시죠? 한 170? 72 됩니다. 네. 딱 대한민국 평균이시잖아요. 그러면 뒷공간 어떠십니까? 그 공간감이. 막 앞뒤는 넓은 것 같아요. 넓은데 사실 아이오닉보다는 좁고 EV6랑은 어때요? 그렇게 큰 차이 없. 또 이런 말하면 또 좀 까일 것 같아요. 지금 좀 살짝 한 바퀴 돌아봤잖아요. 아이오닉 5 오너님으로부터 이 EV3 주행 질감이라든지 어땠습니까? 차가 작아서 그런지 좀 더 아이오닉 5보다는 좀 가벼운 느낌은 있고요. 엑셀이나 이제 브레이크를 제가 다 밟아봤는데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은. 방금 좁은 길을 갔다 왔는데 확실히 더 이제 차폭이 좁다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럼 아까 차폭 같은 경우에서는 아이오닉 5는 조금은 그쵸, 나뭇가지에 긁히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이오닉 5 오너님께서는 뒷좌석 많이 앉아보셨습니까? 거의 제 못 앉아봐서 그렇죠. 뒷좌석이 약간 생소합니다. 지금 이게 바로 그 논란의 돌하르방 에디션 그쵸. 기억나시죠? 네. 뒷좌석 지금 딱 앉았을 때 뭐 부족함은 없습니까? 작은 차 치고는 앞에 공간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보면 지금 주먹 2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네. 남는데 제 기준으로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지금 이 느낌 그대로 아이오닉 5 뒷자리 한번 살짝 앉아보시고. 네.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2개 반 정도, 네. 2개 반 정도 들어가네요.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그런 처음 다 보시죠 뒷자리. 네. 하나, 둘, 내가 보기엔 세 주먹까지 3개 될 것 정도? 같아. 네, 그 정도 좀 여유있게 보면.
저번에 사실은 EV3 뒷좌석이 아이오닉 5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논란에 살짝 있었는데 네. 지금 앉아보니까 좀 어떠세요? 이 주먹 한 개 정도 차이 나는 거를 지금 봤을 때는 잘못 얘기했다. 그렇죠. 본인이 실수했다. 좀 실수했고요. 네. 댓글도 좀 달렸더라고요. 달렸지만 제가 지웠습니다 바로. 네, 감사합니다. 이 느낌 그대로 방금 뒷좌석 K3자님 타셨었잖아요. 네. 아이오닉 5 바로 뒷좌석 들어가 보시죠. 어떤 느낌인지. 넓다. 넓은데 음. 앞뒤로는 넓은데 옆으로는 크게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요? 예, 오히려 앞뒤로는 확실히 넓네요. 이 아이오닉 5는 4년이 지났지만 공간감은 더 좋아요. 하지만 EV3는 조금은 작지만 그래도 좀 더 신식 기술이 들어갔다.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제 환경과 연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라는 게 라이프 스타일과. 그럼요. 근데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고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는 이 앞전 차 이름 뭐였죠? 까먹었습니다. 아이오닉 EV3.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예. 네, 영양제를 좀 먹고 있어요. 네. EV3? 네. EV3를 선택하겠습니다. 차라리 네. 4년 된 아이오닉 5보다는 네. 그래도 신식 조금이라도 작지만 그렇죠. EV3를 선택을 하겠다. 그렇죠. 경험이 많지 않은. 뉘앙스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많이 운행을 하지 않은 차가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 박 대리님께서는 아이오닉 5랑 그리고 EV3 중에서 좀 어떤 차를 선호하실 것 같아요? 저라면 아이오닉이죠. 왜죠? 차도 그렇고 무조건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좀 큰 거 좋아하시는구나. 왜 제가 원래 좀 뭐든 큰 게 좋아서 TV, 침대 다 큰 걸로 사고 차도 큰 걸로 사려고 하고 있어서. 본인의 결핍에서 좀 느끼시는 그런 느낌? 저 자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드려요. 5분 5분이면 됩니다. 5분. 봐도 또 이쁘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쁘죠? 네, K3 자님 왼쪽 아이오닉 5와 그리고 EV3 외관만 봤을 때는 좀 본인이 어떤 스타일이에요?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아이오닉이 좀 더 계속 강조하지만 그런 어떤 사이버펑키한 느낌이 있어 좋다. 그쪽 어디서 들은 말이에요? 주워 들었습니다. 그래요? 오다 가다. 사이버펑키랑 전혀 안 맞는 느낌이거든요. 사이버펑키하다. 펑키예요, 펑크예요. 그거는 저기 챗 GPT에 제가 정확한 뜻을 모르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신세대랑 일부러 소통을 하려는 느낌으로 하시는데 전혀 사이버펑키한가요? 보라색 빛 나고 그런 게 사이버펑키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또 카니에한테 좀 빠지셔가지고 이제 약간 요즘- 일부러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긴 해요. 카니에 웨스트 짱입니다. 우리 박 대리님께서는 어떤 디자인이 더 나으신 것 같으세요? 기아가 차를 잘 만들어요. 아, 그래서 전 무조건 EV3로 선택할 것 같아요. 디자인으로만 보면. 네. 대신에 실내가 조금 더 컸으면 맞아요. 그럼 그거 괜찮겠다. EV5 그쵸. 그 그죠. 정도만 돼도 되는데 사이즈는 조금 더 커지면 무조건 기아로 넘어가겠다. 네. 현대 디자이너들 좀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럼 아이오닉 5 오너님은 좀 질려 있을 수도 있잖아요. 4년이나 탔었으면. 그럴 수 있죠. 네, 좀 어떤 것 같아요?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디자인만 봤을 때는 일단 EV3 되게 예쁘게 잘 나왔고 네. 그리고 아이오닉 5는 제가 이게 정이라는 게 네. 무시 못합니다. 4년 탄 정을 봤을 때는 이쪽이 더 애착이 많이 가요. 그럼 4년이나 탔어도 아직도 이쁩니까? 마음에 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EV3와 아이오닉 5 직접 비교를 해봤는데 어느 정도 좀 공통된 느낌이 있다면 실내는 확실히 아이오닉 5가 좀 넘사벽이다. 하지만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EV3가 좀 더 신형 같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이 그래도 2주먹 이상 정도 살짝 들어가기 때문에 EV3 가족차로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기차의 진심인 이볼루션이었고요. 이 정도면 진심인 거 인정해 주시죠. 지금 전기차만 6대입니다. 충전은 듀오시다 충전기로 충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전기차의 진심인 이볼루션이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차의 진심인 이볼루션의 최 PD입니다. 오늘은요 EV3가 점점 마음에 드는 8가지 이유에 대해서 약 3개월 동안 2600km를 타면서 느낀 그대로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 편에서는요 EV3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 6가지를 컨텐츠로 준비를 했으니까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뽑은 차는요 EV3 어스 트림이고요. 총 3가지의 옵션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빌트인 캠 넣었고요. 두 번째는 HUD, 마지막 세 번째는 모니터링입니다. 자, 이 3가지를 넣으면서 총 차량 가격은요 5,221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과연 이 소형 SUV에 얼마나 만족을 했을지 제가 8가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었던 첫 번째는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 스타일 연동입니다. 기존 여러 차량들을 몰아보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 이 EV3에서는 하나가 더 있었죠. 바로 운전 스타일 연동인데요. 솔직히
솔직히 이 운전 스타일 연동이 얼마나 다를까 기대를 전혀 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마트 크루즈를 처음으로 썼을 때에는 제가 차간 간격을 조금 여유롭게 운전을 두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초반에는 좀 급하게 쓰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총 4번째 단계를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처음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썼을 때는 조금은 급하게 쓰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 스타일 연동이라는 것이 약 3개월 지난 지금에는 정말 제가 원하는 차간 간격, 가속 속도, 그리고 반응 속도 등을 정확하게 습득을 해서 마치 제가 운전하는 것 같이 멈춰주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앞에 있는 차량을 인식하는 게 좀 갑작스러웠었다면 이 애니메이션조차서도 지금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저의 운전 스타일을 습득해서 앞에 있는 차량의 그림도 조금 더 일찍 나타나주는 것 같고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구나를 조금은 일찍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반자율 주행의 꽃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운전 스타일 연동이라는 옵션에 대해서 정말 만족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공간감을 너무나 잘 뽑았습니다. 아이오닉 5도 저도 몰아봤지만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 5에 못지않은 넓은 공간감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전고, 축거, 윤거 전후 이런 공차 중량을 따져봤을 때는 아이오닉 5보다 훨씬 더 아랫등급의 차량인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저희 EV3 출고기에서 아이오닉 5 오너님께서 이 실내 공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아이오닉 5를 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오닉 5를 타고 또 EV3를 타니까 EV3는 SUV이기 때문에서 그런지 운전석과 조수석만큼은 아이오닉 5 못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요, 바로 실내 V2L 기능입니다. 저는 동네 마실용으로 전동 킥보드와 전기 자전거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전기 자전거에 있는 배터리를 집까지 들고 올라가기 너무나 귀찮았을 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실내 V2L 기능이 2열 시트 밑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을 위해서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에 보조 배터리를 들고 올라가지 않아도 차에다가 충전을 시켜두면서 필요할 때 바로 전기 자전거에 옮겨 쓸 수 있으니까 바로 이것이 전기차만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비게이션과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함께 연동이 되어서 매우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제한속도 이상으로 주행 시에는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변해서 더욱더 직관적으로 내가 지금 과속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과속을 안 할 때는 빨간색이 아니라 은은한 파란색, 민트색 같이 조금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서 탑승자의 만족감을 훨씬 더 올려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바로 주행거리와 연비인데요. 뭘 해도 그냥 650km 이상 주행 가는 거리가 찍힙니다.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에서도 총 100%가 충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700km에 육박한 주행 가는 거리가 뜨고 있죠. 제가 실제로 여러 번 운전을 해봤는데 전비가 무려 8.1km가 찍힙니다. 이 전비 8km는 지금까지 전기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극강의 효율의 주행거리와 연비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주행 질감의 개선이 눈에 띄게 발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오닉 5나 레이 EV 여러 전기차들을 타고 다녔었는데요, 엑셀을 밟는 순간 특히 이 EV3는요 조금 더 깊게 밟아야지 서서히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출력의 부족함이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특정 구간 이상 엑셀을 밟았을 경우에는 훨씬 더 힘차고 밀고 가는 힘은 아이오닉 5나 여타 전기차 모델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200마력이 넘는 출력과 밟았을 때 바로 느껴질 수 있는 최대 토크를 발휘할 수 있는 이 전기차의 장점과 더불어서 기존의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조금만 밟아도 바로 앞으로 나가는 주행감이 있었다면 EV3 같은 경우는 엑셀을 제 체감상으로 한 20% 정도 밟고 난 다음부터 서서히 출발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운전자 그리고 동승자로 하여금 훨씬 더 멀미를 줄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주행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코나 EV를 탈 때는 멀미가 좀 심했었거든요. 하지만 EV3를 타면서 어떤 순간에는 엑셀을 급격하게 밟아도 그렇게 앞으로 팍 치고 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이
동승자와 운전자가 적응할 수 있게끔 충분히 좋은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는요, 매우 직관적인 HUD인데요. HUD에 주행 시 필요한 모든 정보가 너무 적합하게 잘 들어갔다는 것에 매우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HUD에는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속도, 크루즈 컨트롤 여부 등 이 계기판이 어떻게 생겼을지 까먹을 정도로 전방만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요, 어떤 만족감보다는요, 일종의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기차의 멀미를 가장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중 하나가 회생제동이라고 하죠. EV3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회생제동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레벨 2가 가장 적절한 회생제동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EV3 같은 경우에는 1단계부터 총 3단계까지의 회생제동 레벨이 있는데 3으로 운행할 시에는요, 어느 정도 쏠림 현상이 확실하게 느껴져서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더라도 동승자가 멀미를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벨 1부터 서서히 조금씩 늘려봤는데 사실상 레벨 1은 원페달 드라이빙이 불가능한 수준이라서 브레이크와 그리고 악셀을 함께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기차로서의 매력을 느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되어서 그 한 단계 높인 레벨 2로 항상 다녔는데, 그래 레벨 2까지는 어느 정도 동승자의 멀미와 원페달 드라이빙이 어느 정도 가능함으로써 그 둘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회생제동 레벨이 레벨 2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EV3가 점점 마음에 드는 이유 8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약 3개월 동안 짧으면 짧을 수도 있고 길면 길 수도 있는 2,600km를 타고 다니면서 느꼈었던 EV3의 장점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기차의 진심인 이볼루션의 최 PD였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차의 진심인 이볼루션의 최 PD입니다. 오늘은요, 앞서서 EV3가 점점 마음에 들 수밖에 없는 이유 8가지에 더불어서 EV3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6가지 이유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6가지 단점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요, 무선 충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충전 속도가 느리다라는 것입니다. 암레스트 가장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요. 이것이 왜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충전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보통 운전 중에서 중간중간에 업무를 위해서라도 혹은 동승자가 폰을 충전을 하기 위해서라도 무선 충전 패드에 내려놓다가 쓰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끊길 경우는요 더욱더 치명적입니다. 안 그래도 충전을 하다가 폰을 사용하기 위해서 뗐을 경우에는 충전이 안 되는 그런 무선 충전인데, 이렇게 느린 무선 충전 패드를 써야만 했을까라는 조금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실제로 무선 충전 패드에 폰을 두기는 하지만 유선 충전으로 충전을 하고는 있는데 확실히 유선 충전만큼은 매우 빠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테이블형 암레스트입니다. 저는 이 테이블형 암레스트가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는 생각인데요. 이 암레스트를 할 것이면 이 소재를 다른 것으로 사용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레스트에 폰을 두더라도 운전 중에 폰을 잠깐 사용한 다음에 이 암레스트에다가 폰을 둘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구조인데요. 폰을 두다가 운전을 해서 브레이크를 조금만 살짝 밟아도 매우 미끌미끌한 재질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테이블형 암레스트를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이 매끌매끌한 재질 위에다가 미끄럼 방지 패드를 두거나 뭔가 개선점을 우리 소비자들이 찾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참고로 이 테이블형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EV3 어스트림에만 존재를 하는데 에어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블형이 없고 여기다 폰을 거치할 수 있는 어떤 수납함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을 보고 처음으로 어스트림이 아닌 에어트림이 너무나 부러웠었던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이 테이블형 암레스트를 보면서 아직은 기아가 전기차 공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테이블을 적용할 거였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끄럼 방지 패드나 혹은 미끄럽지 않은 소재로 만들었어야지 설치를 하고 노트북을 하든지 휴대폰을 두든지 차 안에서도 업무가 가능할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컵홀더의 위치가 매우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컵홀더가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음료를 마시기에 매우 불편한데요. 아래에 있는 것만 해도 불편한데 바로 이 테이블형 암레스트 때문에 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 팔을 한번 굽히고 음료를 빼야 합니다. 운전 중에는 매우 마시기 불편한 그런 구조인데,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요, 음료를 들 수 있는 칸이 바로 암레스트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바로 빼기 쉽죠. 하지만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암레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부분에 컵홀더가 위치해 있어서 항상 운전 중에 마실 때는 이렇게
팔 한 번을 굽혀가지고 음료를 마시게 되니까 이것이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꺼내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근데 꺼내는 것과 더불어서 살짝 기울이고 암레스트 밑으로 향해서 컵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불편했었던 점은요, 급속 충전이 다른 아이오닉 5 대비해서 느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400V 시스템이라 그런지 확실히 급속 충전에서는 아이오닉 5와 속도 차이가 매우 났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230에서 250kW급으로 충전이 되지만 EV3는 아무리 급속 충전기에 물려도 110에서 130kW의 속도, 그리고 100kW급에서는요 80초 중반의 kW급의 속도로 충전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충전구가 앞에 있었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의 필요성을 매우 느꼈었던 그런 EV3였습니다. 보통 주차를 후진 주차를 하기 때문에 후방 카메라를 보면서 주차를 하면 주차 라인을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하지만 EV3 같은 경우에는 충전구가 앞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충전기가 앞 벽에 붙어 있는 경우에 전진 주차를 해야 돼서 주차 라인을 맞추는데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서라운드 뷰의 필요성. 서라운드 뷰가 있으면 주차 라인을 문을 한번 열지 않고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충전할 때만큼은 서라운드 뷰의 필요성을 매우 느낀 이런 EV3였습니다. 사실 이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후진 주차를 할 때 있어서는 서라운드가 별로 필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이 충전할 때만 꼭 서라운드 뷰를 쓰니까 충전구가 꼭 앞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었을까? 뒤쪽에 충전구가 있었으면 이 서라운드 뷰까지는 필요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스트리밍 플러스 유료입니다. 이것은 매우 테슬라와 비교되는 점인데요, 테슬라는 본인의 계정만 있으면 큰 화면으로 유튜브나 기타 OTT를 쉽게 즐길 수 있죠. 하지만 이 EV3 같은 경우에는요, OTT를 즐기려면 기아 자동차에서 월 7,700원의 구독료를 지불해야지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를 한다 하더라도 각 OTT 플랫폼 이용권은 개인이 보유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아니 이 기아 자동차에서 이 전기차의 공간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테이블형 암레스트는 설치를 했지만 전기차 공간의 중요성을 충분히 더 어필할 수 있는 OTT 시스템은 7,700원씩 내면서 유료화를 한다? 이것은 너무나 아쉬운 기아 자동차의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테슬라는 큰 화면인데 EV3 같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길기 때문에 OTT를 즐기기에 충분하지 않은 화면인데 굳이 이것을 월 7,700원까지 내면서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를 봐야 할까? 저는 이 부분은 기아 쪽에서 조금 아쉬운 전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EV3가 아쉬운 점 총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충분히 EV3 매우 만족을 하면서 타고 있는 차량입니다. 아이오닉 대비해서 저렴하고 그리고 SUV 형태이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부족함 없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기아 관계자분들 이 영상 보고도 너무 마음의 상처 입지 마시고 나중에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할 경우에는 이런 단점들도 극복을 해서 더욱더 좋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아 자동차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EV3 구매 예정이었던 예비 소비자분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충분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차의 진심인 이볼루션의 최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